네, 자 그러면 이제 361페이지 실무 연습 문제, 자 챕터 5까지 풀이를 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일반 전표하고 매매 전표, 부가세 신고, 결산까지 풀 거고요. 원천징수는 이미 세무회계 때 강의를 다 해드렸죠. 원천징수는 쌤이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자, 그 정도 연습하시면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61페이지로 갈게요. 자, 1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일반 전표부터 이제 분계 연습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도 회계 1급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는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물론 그 중에서 약간은 어려운 게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쌤이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특히 회계 1부터 배웠던 것 중에서 좀 쉬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쌤이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무 정도쯤 되면은요, 전산에 입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빠른 진도를 위해서 쌤이 전산에 입력하는 것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자, 분계를 보면서 그 분계 내용을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빠르게 진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게 있으면 그런 어려운 내용들은 쌤이 함께 입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361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회사 코드는 어디입니까? 네, 회사 코드는 자, 남의 상사가 되어 있죠. 자, 세무이급의 남의 상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쌤은 풀이를 분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남의 상사 8001번 1번입니다. 자, 2월 25일 날 당사는 보통주 액면가액 주당 5,000원이죠. 만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했고요. 주식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습니다. 신주 발행 당시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300이며 신주 발행비가 150이 들었죠.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일단 우리 분계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분계를 할 때, 그쵸? 이 분계를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분계를 할 때 어디를 먼저 분계할 거냐, 그쵸? 자기만의 그 분계 순서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딱 보는 순간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증자에 관한 문제이죠. 그럼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증자니까, 맞죠? 대변은 뭐다? 자본금. 이걸 먼저 분개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법정 자본금으로서 발행 주수 곱하기 1주당 액면가액이니까 5천만 원이죠. 이거를 먼저 1번으로 분개하시고요. 그래서 쌤이 숫자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개가 자신 없으면은요, 숫자를 한번 달아보시라고요. 숫자를 달면서 그 숫자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은 상당히 분개가 쉬워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5천만 원만큼 증가했고요. 자, 대금은 보통예금 들어왔죠. 그럼 들어온다 차변에, 그쵸? 보통예금 이렇게 두 번째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이걸 4,500에 발행했으니까 4,500만 원만큼이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4,500 들어왔으니까 살짝 기분 나쁘죠? 얼마가? 500이.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분개하려고 했는데, 어라? 신주 발행 당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얼마? 300만 원이죠. 그럼 쌤이 자본 수업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얘기? 그렇죠.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한다. 상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00 벌었는데 이익이 있으니까 이 이익으로 메꾸어주고, 그렇죠? 나머지 200을 할인 발행 차금 잡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뒤에 한번 보세요. 신주 발행 수수료가 15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대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먼저 분개하면은요, 금액이 안 보여요. 왜? 주식 발행하고 돈 들어왔지만 일단 이거는 나중에 분개하고요. 신주 발행비가 들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현금을 주었으니까 이거 나가는 걸 세 번째로 분개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때요? 금액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5,150만 원만큼 대변이 있는데 이게 4,500 있으니까 여기에 650 비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원래는 4,500이었으니까 원래는 500이었는데 4,500을 받고 맞죠? 150을 다시 현금으로 주는 바람에 결국 나한테 들어온 순액이 얼마예요?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결국 그럼 나한테 들어온 돈은 4,500이 아니라 4,350이에요. 그럼 4,350이니까 현재 얼마? 650이 손해잖아요. 그럼 650이 이제 할인 발행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300으로 자본거래 이익 메꾸면 되는 거죠. 이게 4번이고 그 다음 마지막 라스트가 이제 할인 발행 자금 35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만 없었다면 할인 발행 자금은 원래 얼마였다? 650이었죠. 맞죠? 근데 얘가 있었기 때문에 할인 발행 자금이 3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세무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집중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분개해 주시고요.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월 5일이죠. 당사는 전기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계상한 캐롤 지니어의 외화 상매입금 50만 달러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정기말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고요. 그쵸? 외화 자산 부채의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상환시의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입니다. 외화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반영할 것. 우리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X1년도가 있고 X2년도가 있다. 그쵸? 그럼 이때 달러로 외상매입금이 생겼지만은 이때 뭐 한다? 평가죠? 맞죠? 그럼 평가하게 되면은 전기의 기말에 환율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1달러에 얼마다? 1,100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회수할 때는 1,100원이 되었죠. 1달러에. 맞습니까? 그럼 이걸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항상 전기와 단기 사이에 결산이 껴 있으면요. 직전 연도에 전기 말에 이때의 환율이 항상 장부의 환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환율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자, 그러면 자, 분개할게요. 일단 뭐부터 분개할까요? 자, 외화 외상매입금 50만 달러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그럼 들어온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지급했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얘를 먼저 분개하세요. 그럼 50만 달러 곱하기 오늘 주었으니까 오늘의 환율을 곱해야 되겠죠. 1,000원. 그래서 5억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외상값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하죠. 자, 이게 50만 달러인데 얘는 누구랑? 그렇죠. 정기의 말에 환율을 곱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1,100과 곱하니까 5억 5천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2번이에요.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편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외상매입금이 5억 5천 사라졌으니까 5억 5천 줘야 되는데 오늘 환율이 내리는 바람에 5억만 줬으니까 5천만 원 벌었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외환 차익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기억나시죠? 이거는 전산회계 1급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이죠. 자, 외상매입금은 당연히 뭐다? 캐롤 지니어 해가지고 거래처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금 지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채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것. 자, 우리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몇 페이지? 48페이지에 3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100만 들어가 있고요. 공채 매입액이 25만 들어가 있네요. 공정가치는 20만 원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동차 구입했을 때 내 거라고 등기하려면은 취득세 내야 되고 채권 사야 됩니다. 이겠죠? 그게 100만 원이고 25만 원인데 전부 다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얼마? 125만 원. 맞습니까? 그래서 대변에 125만 원이 첫 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먼저 분개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다 누구? 자, 취득세는 어차피 차량운반구에 포함하죠. 그렇죠? 그래서 차량운반구 얼마? 100만 원이 되겠죠. 자, 되는데, 자, 이거 나중에 분개하시고요. 공채 매입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25죠. 근데 이 공채는 당연히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개하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공채도 채권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유가증권 이름들로 분개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개하라고 그냥 나와져 있죠. 나와 있으니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얘를 두 번째로 분개하세요. 아시겠죠? 자, 얼마? 공정가치가 20만원이니까 20만원만큼 들어온다. 분개하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취득세는 어차피 차량문방구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100만원. 근데 이 공차는요, 공정가치보다 높게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높게 구입하게 되면은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공정가치보다 높게 구입하게 되면은 그 초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내가 구입하는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량문방구가 5만원만큼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이죠. 자, 제조부의 사원, 홍사부의 6월 급여를 200만원만큼을 주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10만원, 건강보험료 8만원, 장교양 만원, 고용보험 13,000원, 그리고 근로소득세 9만원, 지방세 9,000원 차감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주었답니다.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제조부서의 사원에게 월급 주게 되면은 공장 직원이죠. 자, 공장 직원 월급 주면 차변에 뭐라고요? 임금. 알고 있죠? 500번대. 얼마? 일단 총액 200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돈 줘야 되겠죠? 돈 주는데 돈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자, 4대 보험하고 세금 다 떼고 주고 있죠? 근데 보통예금이 일단 이렇게 나간 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먼저 분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얘가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다. 요게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계산해봤자 계산기로 이거 빼면 돼요. 빼면은 나머지는 뭐다? 전부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교양보험, 고용보험, 그렇죠. 근로소득세, 지방세 이거 다 더한 거예요. 이거 다 더한 금액이 얼마? 30만 2천원만큼 요게 나머지 대변에 예수금 분개되는 거죠. 회계 1급이죠. 자, 5번입니다. 6월 30일. 당사는 현재 현명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상품에 가입 중입니다.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이번 달 퇴직연금 불입액 5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야, 이건 쌤이 설명해야 되나요? 그쵸? 확정기여형이면 뭐죠? 퇴직급여. 그쵸?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차변에 퇴직급여. 넘어갈게요. 자, 질문. 확정기여형이 아니고 확정급여형이었다면 차변의 답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거는 거의 뭐 점수를 주는 거죠. 네. 자, 이상으로 8002번, 그쵸? 남의 상사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어때요? 전산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야 될 문제가 있다면요, 제 생각에는, 네, 1번 문제, 그쵸? 그 주식 발행할 때, 그쵸?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는 거, 이걸 꼭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회계 1급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63페이지 8002번 대원전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63페이지 8002번 대원전자로 가겠습니다. 자, 회사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대원전자. 네. 자, 입력은 1번부터 띄우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3월 22일 대표이사 이만수 씨로부터 시가 3천만원만큼의 업무용 차량을 증여받고 취득세로 21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자동차가 들어오죠. 그럼 차변에 뭐? 차량문방구 1번. 그렇죠? 근데 이게 공짜로 들어왔죠. 맞죠? 공짜로 들어왔는데 취득세는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내야 되겠죠. 만수 씨한테 야, 네가 좀 내라. 그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취득세는 당연히 뭐다? 차량에다가 포함해야 되겠죠. 공짜로 받는 것도 취득이에요.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알고 있죠? 그럼 3,2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3천만 원만큼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게 동그라미 2번 맞죠? 얘를 먼저 분개하는 게 좋겠죠? 자산 수중 이후로 분개하고 수익 발생, 그쵸? 나머지 210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나간다. 3번 이렇게 분개하시면 좋습니다. 자, 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분개를요, 여러분이 원하는 분개를 만약에 나는 이거부터 분개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쌤 이렇게 번호를 달아주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이 순서로 분개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그런 분개를 할 때는요, 분개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세요. 계속 분개할 때마다 여기를 먼저 분개하고 여기를 먼저 분개하고 이런 그런 어떤 뭡니까 원칙 없이 그냥 막 분개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분개라고 하는 것도 자기만의 그런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순서가 중요해요. 어디를 먼저 분개할 거냐,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갈피를 못 잡겠다면 쌤이 이렇게 번호를 달아드리는 이 순서대로 한번 분개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분개가 슬슬 실력이 늘 겁니다. 물론 지금쯤 되면은 세 문제 그쵸? 잘 아시겠죠? 네, 믿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 2번 4월 15일입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비사업자인 홍길동으로부터 건물을 9천만 원만큼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취득 시 소요된 취득세 400만 원만큼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목적으로 건물이 들어오네요. 그쵸? 그럼 들어온다 어느 변? 들차, 나, 대. 들어온다 차변이죠? 1번 차변에 투자, 부동산, 얼마. 원래는 9천인데 취득세 주었으니까 아무튼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9,400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1번. 자, 그럼 이제 대변에 돈 줘야죠. 대체 뭐다? 당좌 수표를 주었네요.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 2번. 여기 9,000 나가고 나머지 취득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 줄게 하면서 요게 3번. 전산회계 1급이죠. 그래서 쌤이 OT 때 얘기했잖아요. 전산 세무가 전산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온다고요. 오는데 물론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 분개가 어려울 뿐이지 거진다 전산회계 1급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분개 설명을 왜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드렸고요. 일반 전표에 분개 보세요. 자, 다음 3번입니다. 4월 25일. 자,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걸 공부하시면 돼요. 4월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자금 300만 원만큼 남아있는 사채 액면가 5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전액을 6,200에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여 중도 상환하였습니다. 다른 사채 발행은 없으며 상환기간까지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이 문제 혹시 어떤 문제이죠? 우리 열심히 했죠, 그쵸? 네, 거기다 2 해가지고요. 7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71페이지까지. 나중에 보세요. 사채의 상황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채 시간 때 열심히 공부했죠? 네. 자, 그러면, 자, 이 사채를 우리가 이제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죠. 그럼 상환하게 되면은, 일단 BS에 사채는 5천이니까 대변은 얼마? 액면가가 5천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 사채에 대해서 할인 발행 차금, 그쵸? 할인 발행 차금은 반대편이니까,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냥 여기다가 할인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 얼마가 있다? 예, 300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액면가 5천인데 할인 발행 차금이 300 있다는 얘기는 장부의 금액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4,70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럼 현재 장부의 가액으로 4,700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갚은 거예요. 갚았는데 현재 6,200을 주고 갚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공개하면 되죠? 자, 사채를 갚았으니까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1번에 사채. 그러면 짝지 할인 발행 자금도 사라지죠? 2번에 할인 발행 자금. 자, 이거 두 개를 먼저 분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뭐가 나온다? 당연히 장부의 가액 4,700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6,200 주었으니까 3번 보통예금이 6,200이 대변에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4,700만 주면 되는데 6,200을 주었으니까 사채를 갚으면서 손실을 1,500만 원만큼 봤죠. 이게 차변은 뭐다? 사채 상환 손실로 분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선생님이 문제 풀어드렸고 열심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봅니다. 자, 한 번씩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이죠. 당사자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이교확정 신고기간에 부가세 미납세액이 100만 원만큼 있는데요. 이거를 납부 불성실관세 5만 원과 그쵸?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납부하였답니다. 5만 원과 함께 그쵸?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또 나왔네요. 결제 대금의 1%로 가져간다. 그럼 결제 대금이 105만 원이니까 105만 원의 1%면은 얼마? 1,500원 되겠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인 800번대로 분개하면 되고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800번대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죠. 근데 이교확정이에요. 지금 6월 25일인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교확정 신고는 1월 25일이죠. 그럼 이번 연도 초에 1월 25일 날에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6월 25일까지 한마디로 뭐다? 쉽게 얘기하면은 객인 거예요. 그쵸? 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가산세 내라는 얘기죠. 그게 5만 원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일단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겠죠. 납부했으니까. 그럼 차변에 1번 미지급 세금 얼마? 자, 100만 원 사라지고 내가 제때만 냈다면 100만 원 주면 되는데 말 그대로 뭐다? 개겼으니까. 그쵸? 너한테 간세를 때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쵸? 왜 제때 신고 안 했느냐? 간세 내란 얘기죠. 그래서 그 간세를 세금과 원가로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2번이에요. 근데 이거 내려고 하니까 또 어때요?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를 긁었는데, 그쵸? 카드 또 수수료가 얼마? 1,500원 나온 거야. 그쵸? 여기에 1%니까.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3번.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분개를 다 차변에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미지급 세금 사라지고, 얘는 가산세. 자,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 비용으로 분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 수수료. 그래서 이만큼을 내야 되겠죠. 이거 전부 다 뭘로? 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카드 결제하면 어차피 외상이니까 장사는 아니죠. 그럼 대변에 뭐 미지급금 해가지고 100만, 미안합니다. 숫자가 좀 당황스럽죠. 네, 106만 500원만큼 미지급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거래처는 우리 카드로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거래처 다른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이제 7월 8일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상장 주식을 주당 12,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고요.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원만큼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네요. 이거 쉬운데, 그쵸? 네, 장기 투자 목적이죠. 그리고 주식을 구입을 했어요. 자, 장기 투자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죠. 그럼 이건 뭐다? 결국 매도 가능 증권 되는 겁니다. 주식이니까. 자, 12,000원만큼 1,000주를 매입했네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원래는 1,200만원 되는 거죠. 이게 1번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8만원 수수료 발생했으니까 수수료 어떻게 한다?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분개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그 유가증권의 원가에다가 포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08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돈 줘야 되겠죠. 전부 다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1,208만 원 나가는 겁니다. 쉬운 문제였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도하는 증권 이거 분개할 때는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일반 전표 한번 가볼까요? 7월 8일이죠? 자, 7월 8일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쓰죠. 자, 매도 가능 증권 쓸 때 이거 두 개 나와 있죠? 어떤 거 쓴다? 그렇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178번. 이게 투자 자산이고요. 이게 당좌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코드인 밑에 거를 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정 과목 조등록에서 이 투자 자산 코드로 가게 되면은요, 항상 178번이 매도하는 증권 장기 투자할 때 쓰이는 코드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요, 이게 밑에 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분개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분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네, 1208만원 분개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1208만원 끝입니다. 네, 이상으로 5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2번 대원전자는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회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65페이지 8003번 네, 국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변경해 주시고요. 국보 네, 일반 지표 띄우시고 네, 분개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65페이지 보고 있죠. 당사는 확정급여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20만원만큼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퇴직금을 이제 금융기관에 맡겨놓으면은요, 금융기관이 그 돈을 굴려가지고 이자를 줘요. 그쵸? 근데 급여형은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 명의의 돈으로 이제, 돈이 아니죠.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입 통장에 이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자가 들어왔으니까 이자 수익이죠? 그럼 대변은 뭐다? 이자 수익 먼저 분개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뭐 그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동그라미 2번 순서대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들어온 이 이자도요, 나중에 뭐다? 퇴직금 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운용자산에 쌓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31일로 가시고요. 경영지원팀 사원 구응이 제출한 다음의 지출결의서 내역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모든 거래는 자산이 아닌 비용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합시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지출 내역 정산 여러분들 교재 보이시죠? 자, 쌤 여기 화면 안 보이는데 요 뒤에 이렇게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구응시가 그쵸? 구응시 맞나요? 네. 야, 이름이 두 자라서 잘 몰랐네요. 자, 그럼 구응시가 자, 거래처 출장 왕복 택시비. 자, 이건 뭐죠? 출장 왕복 택시비라는 얘기는 이거는 여비교통비죠. 그래서 여비교통비가 얼마? 그렇죠. 25,000원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무용품 의자 구입했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원래 비품인데 자세히 보세요. 이게 회사의 소모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겠답니다. 자,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B예요? 소모품이죠. 그럼 이건 뭐다? 어쩔 수 없이 소모품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글자만 안 나왔으면 비품이었겠죠. 맞죠? 비품이었겠는데 소모품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소모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회식비 22만원만큼은 당연히 뭡니까? 복리 후생비가 되겠죠. 야, 이거 뭐 비용만 3개가 나온다. 그쵸? 자, 셋 다 누가 썼죠? 일단 경영지원팀이 썼으니까 몇 번대? 전부 다 800번대 비용으로 여비 교통비, 그쵸? 복리 후생비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소모품 B가 아니에요.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예, 자산으로 소모품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뭐라? 잠시만, 이게, 소모품 B구나, 그쵸?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거래는 자산이 아닌, 비용 처리라고 되어 있다, 그쵸?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산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모품도 소모품 B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차변에 여부유통비, 소모품 B, 복류생비 세 개를 동시에 적고, 그 다음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 나가는 분계 하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분계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3번. 자, 이것도 쉽죠? 4월 18일 날에 마중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는 마중. 너무 쉬운데. 자, 4번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전산세무 2급 문제예요. 자, 4월 20일입니다. 전기의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 처리했던, 자, 전기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죠. 이번에 떼인 게 아니고 전기에 떼인 거죠. 자, 그래서 전기 어떻게 했다? 대손 처리했다는 얘기는 전기의 대변에 외상물 출금 분개하고, 그쵸? 차변에 뭐 충당금 메꾸고 대손상각 비율을 분개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440만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절반을 현금 회수했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단, 대손요건 충족으로, 당시에 대손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여러분, 쌤이 왜 대손세 공제 설명할 때 그분께 여러분께 설명한지 기억나십니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분께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 갑시다. 자, 301페이지 가보세요. 네, 301페이지 가면 혹시 그분께 돼 있나요? 네, 돼 있겠죠? 여러분, 필기는 잘하시니까, 그쵸? 네. 자, 좀 보셔야 되는데, 그쵸? 예, 필기만 잘하세요. 그쵸? 네, 그런 건 아닙니까? 네, 자주 보고 있으니까. 네, 오해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자, 아무튼, 301페이지 가시면은 그 대손분계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거 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분계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이 갑이 우리 회사라고 가정하면은요. 자, 빠르게 얘기할게요. 갑이 처음에 을한테 제품을 팔았죠. 100원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10원이죠. 근데 을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제 외상으로 달라. 그래서 갑은 이제 우리 회사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외상으로 주었죠. 근데 을이 이제 부도가 나거나 파산 나가지고 우리 회사의 돈을 떼어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외상을 좀 사라지면서, 그쵸? 나 억울하다. 돈 떼었다. 부가세 10원 못 내겠다. 공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거 제출하는 거잖아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기억나시죠? 이거 제출하면은 이제 10원만큼 공제받고 나머지만 대손상각비로 분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을이 돈을 나한테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돈을 갚으러 왔다. 그럼 나는 대손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현금 들어오게 되면은, 자, 110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한다? 예전에 내가 돈을 떼었을 때는 세무서에서 내가 불쌍하다고 10원을 공제해 줬는데, 이제 회수했으니까 불쌍하지 않죠. 어떻게 한다? 토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에 토해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원만큼은 알고 있죠. 대손을 회수하게 되면은 정기분 회수시는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이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은 정기의 회수 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물 추금이 이제 절반이네요. 그러면 220이네, 그쵸? 그럼 220을 현금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220 들어오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잠시만요. 220 들어오고, 대변에,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220 안에 20이 부가세겠죠? 요게 20이 되고, 나머지가 충당금 200이 되는 이 분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440에서 절반을 회수했으니까 이 절반의 별표. 야, 이것도 참 위험하죠. 그럼 현금이 220이 들어오고요. 절반이니까. 그럼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20이 부가세겠죠. 이걸 대외는 뭐다? 그렇죠. 부가세의 수금으로 토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먼저 분개하시는 게 좋아요. 돈 들어오고 20은 부가세의 수금. 나중에 내야 되니까. 그렇죠? 부채 증가. 그럼 나머지 200은 뭐가 되는 거다? 대손 충당금으로 가는 거죠. 물론 얘는 이제 그 외상물 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한 거니까 얘의 짝짓 코드로 109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쌤이 이런 분개 나올까봐 그때 대손세 공제 설명할 때 이 분개까지 쌤이 열심히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냥 강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별표 해주세요. 가끔씩 나옵니다, 이것도. 자, 이제 5번인데, 자, 5번에 달러죠? 우리 달러 문제는 항상 나와요. 여러분, 전산세무이급은요, 분개 문제에서도 이렇게, 외화를 회수하는 거 있죠? 이거 계속 나옵니다. 달러 꼭 나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별표입니다. 근데 솔직히 별표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쵸? 자, 일단 봅시다. 자, 해외 매출처 뉴욕 컴퍼니 리미티드사에, 자, 외상물 출금 5만 달러, 인식 당시에는 환율이 1,200원이었죠.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요. 입금 시점의 환율은 1,150원입니다. 우리 앞강에서도 이거 했죠. 이거 잘 모르겠으면 대변은 뭐다? 외상물 출금을 5만 달러가 사라지고, 그쵸?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온다? 5만 달러가 들어오죠. 요 상태에서 곱하기 환율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보통예금은 오늘 들어왔으니까 오늘의 환율, 그쵸? 1150을 곱하면 되는 거고, 외상물 출금은 옛날 거니까 옛날의 환율, 그 당시에 1200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외상물 출금도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요, 전기에 생겼다면 그때는 이 외상물 출금의 환율은 전기 말의 환율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쌤 앞에 회차에서 얘기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5만 달러 곱하기 1150 해가지고 5750만원 들어오는 거죠.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물 출금 사라진다. 요게 2번이죠. 얼마? 515, 520, 600이 사라지는 거죠. 6000이 사라지는 거죠. 그쵸? 당연히 얘는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250이죠. 나는 6000 받아야 되는데 5750 받았죠. 내가 받을 게 줄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안 좋죠. 외환차손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 그래서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 요 순서대로 분개하시면은 쉬운 내용이죠. 근데 회계 1급 때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367페이지에 8004번 소백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67페이지에 8004번 소백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소백산업으로 바꿔주세요. 네, 일반 절표 띄우시고 분개는 여러분께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풀이 들어갑니다. 1번. 1번은 풀이 안 할게요. 네, 외상값 회수한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물 출금, 나라, 거래처 달고. 다음 2번입니다. 이런 거는 공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산 세무 2급 실력이면 솔직히 뭐 입력을 못 해가지고 뭐 떨어지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쵸? 지금 입력은 전산에 다 할 수 있죠. 단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분개가 중요한 건데 분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개 연습을 할 때 지금 1번 이런 문제, 2번 이런 문제 이런 거는 분개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전산회계 1급, 2급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빨리 넘어가고 우리가 새로운 거 있죠. 아까 전에 공부했던 뭐 사채의 상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계속 뭐 차변 운반비, 대변의 현금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쵸? 우리가 지금 전산 세무를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쵸? 그래서 지금 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세무 2급의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1번, 2번 문제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안 풀게요. 매출거래처에게 부품을 화물차로 보내고 운임 30을 현금으로 주었죠?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고 30, 차변에 운반비 800번대. 판매할 때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로 분개하죠. 매입 시에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하지만, 그쵸? 자,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 지난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예수금 11만원 중에서 10만원만큼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거래처 기재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원래 과세관청, 세무서는요, 거래처를 기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기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기재를 해요, 또. 그쵸?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금 11만원만큼을 우리가 납부를 했으니까 예수금 부채이죠. 이거 납부했으니까 차변은 뭐다? 예수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분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월급 줄 때는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인데 이걸 납부한 거니까 차변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분개하세요. 11만원. 자, 대변에 돈 주자. 보통예금 10만 나갔고 2번 현금 나머지 만원 나가겠죠. 야, 이것도 회계 1급이다. 그쵸? 너무 쉽네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4번입니다. 자, 3월 25일로 가시고요. 자, 원금 3천만원인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죠. 이자 수익 150만원 대한 원천 징수액 23만 천원 떼고, 그쵸? 원금 이자 전액이 보통예금에 이체되었습니다. 원천 징수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고 자산 처리할 것 돼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선납세금, 그쵸? 1급 때 많이 했던 내용이고 또 세무에서도 잘 나오니까 쌤이 재무회계 이론 시간 때 중점적으로 공부해 드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는 정기예금 원금 3천, 이자 150이 만기가 되었으니까 둘 다 사라지는 거죠. 둘 다 받았으니까, 그쵸? 그럼 대변에 뭐다? 정기예금, 이자 수익. 요거 두 개 먼저 분개하세요. 요게 1번, 요것도 1번. 요 두 개를 먼저 대변에 일단 분개하고, 그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3,150만원 받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차변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 떼더란 얘기죠. 얼마? 23만 천? 23만 천원만큼을, 그쵸? 그럼 얘는 뭐죠?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낸 거니까 선납세금. 조금 익숙해진다면 얘가 뭐다? 2번으로 분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쵸? 1, 얘는 2. 그럼 나머지가 이제 전산에 자동으로 잔액이 나오면서 얘를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분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if, 만약에 이거를요, 비용 처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럼 이 법인세를 비용 처리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뭐다? 쌤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죠. 법인세 등으로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선납세금이지만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은요, 법인세 등으로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문제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4월 29일 날 당사는 현재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 중입니다. 공장 직원들에 대한 이번 달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만큼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수표가 나갔죠? 그러면 대변은 뭐다? 당좌예금 1번. 그쵸? 근데 확정급여형이네요. 그럼 차변은 뭐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야, 이거 이번 회차 왜 이렇게 쉽죠? 네. 끝입니다. 자, 확정기여형이면 정답은 뭐죠?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공장이니까 500번대. 그래서 확정급여형 나오면 기여형까지 같이 공부하세요.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8004번 소백산업에 대한 내용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369페이지 8005번 도봉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 도봉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띄워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쌤은 그냥 풀이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6월 10일. 자, 5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예수금이죠? 네.
100만원과 11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소득세, 지방세를 합쳐서 하나의 점표로 임명할 것.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예금이 일단 110만 나갔으니까 이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은 뭐 사라진다? 예수금 사라지죠? 이게 2번 되겠습니다. 뭐지? 이것도 쉽죠? 네.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2번 6월 20일입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의뢰에 대한 외상 매출금 165만원만큼이 회수가 되어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죠? 1번. 자, 우리 전기에 떼인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대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165만원만큼을 이제 부가세를 구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165만원만큼에서 부가세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면 되겠죠. 그러면 15만원 나오겠죠. 그럼 대변은 뭐다? 부가세 예수금 15만원. 앞강의 때 했죠. 그리고 위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손 충당금이 150만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 20일이죠.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했고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대금은 152만 6,890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송금했습니다. 송금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그럼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보통예금을 송금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죠. 그럼 이게 1번이에요. 그쵸? 이건 확실하니까. 근데 보험금을 납부했죠. 그럼 차변에 뭐가 된다? 보험료 152만 6,890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구입의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이 구입 시의 비용은 이제 우리가 원가에다가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보험료가 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입 시에 우리가 들어가는 보험료가 맞긴 맞지만 이 자동차 보험은요, 취득 시의 비용의 의미보다는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는 여러분들 원래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보험료 내는 거 알고 있죠? 그게 의무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입 시의 비용의 성격보다는 이제 의무적인 그런 이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즉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다? 보험료의 성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를 처리를 하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자, 8월 27일 날 지순 상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죠. 계약은 거래가 아니니까 일단 무시하고 계약금 200을 수표를 주었네요. 그럼 대변의 당좌예금 200, 자변의 선급금, 지순 상사, 그렇죠. 달아주십시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자, 12월 15일 날 영업부의 연말 회식을 연말식당에서 하고 법인카드로 50만원만큼을 결제했습니다. 간단하네요. 차변에 뭐 복료생비 800번대, 대변에요 미지급금 부적카드. 네, 이상으로 도봉산업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